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재료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샌디스크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미증시 시간 외에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요인이긴 했는데, 뭐 시장에서 좀 걱정거리를 더 많이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뭐 AI 버블론,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우리나라 금리 상승,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악재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외국인들 매도는 다행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조 원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뭐 전기전자, 화학, 통신업종 매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매도 규모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불안함도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 뭐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터넷주 약간, 화장품주 정도 뭐 이런 것들 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올라가 줘야 이제 지수 방어가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만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뭐 대부분 다 하락하긴 했는데, 우리 증시가 장중에 더 요란하게 빠졌죠. 뭐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이긴 했지만 우리가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둔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그 이틀 전 저점 비슷한 자리에서 또 저점을 만들기도 했고, 21선에서 또 이제 버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좋게 보면 버텼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이틀 전에 말씀드릴 때 저 긴 몸통보다 긴 꼬리가 나오고 나서 이틀 이내에 큰 상승이 나와야지 저게 저점이 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변동성이 안 끝나고 저 매도세가 아직은 끝났는지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어정쩡하게 밀려서 사실 오늘 치고 나가야 이제 저게 저점이 되는 건데, 오늘 또다시 꼬리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중에 하루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 이 저점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안 나오면 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저걸 벗어나는지 여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1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저점하고 고점 차이가 15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상승 연한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상승 연한하긴 했지만 이게 뭔가 하나 뉴스 하나 어설프게 하나 터지면 그냥 와 하고 던져버리는, 예,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땐 또 막 무슨 파생 이런 데서 또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일부러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3일 연속해서 음봉, 그리고 오늘 아예 21선 아래로 저 멀찌감치 갔는데, 그러니까 9월 이후에 21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또는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회복 시도가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이제 깨졌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곧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거 여기서 더 밀릴지도 모른다. 저 61선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또 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신용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신용 물량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상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첫 번째는 역시 AI 얘기. 뭐 이제 미국이 중국에 어떤 나중에 기술력 뒤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차라리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좀 덜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수습했죠. 예, 뭐 나중에 또 수습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또 여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구글이 새로운 AI 칩을 출시한다고, 수주 이내에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고객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AI주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데이비 sak스라는 사람이 AI 산업에 연방 정부의 구제 금융 없다. 그러니까 혹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만들고 하다가 이제 자금 문제 생기면 정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어떤 기대가 업계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없다고. 어차피 5곳 큰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망하면 다른 데서 채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조금 그 AI 관련해서는 좀 혹독하게 말하는 사람이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저 발언 나오면서 이게 정책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했고, 근데 그래도 샌디스크 실적이 시간 외에서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에 막 2% 올라가고 해서 장 초반에 이제 지수도 플러스 가고 막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블랙웰은 안 돼도 저사양 모델은 이제 수출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사양 모델도 수출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엔비디아 중국 매출이 잡히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고, 이게 이제 중간에 지수를 더 나스닥 선물 그때 막 밀려버리면서 시장도 빠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의 주요 고용 데이터들이 다 안 좋아서 고용 데이터 안 좋은데 연준에서는 금리 내릴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 금리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자들에게 미국 경기가 나빠지나? 근데 금리는 안 내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이 타이밍을 좀 노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한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7.5%. 그러니까 14.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운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11.9에서 17.9가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국내 주식 비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상단에 거의 다 차갔잖아요. 이게 뭐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대형주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좀 조정의 빌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무조건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본부 판단에 따라서 이걸 또 융통성 있게 더 달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반드시 물량으로 터지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일부러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되게 주목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막 올라가고 이거 10년물 국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거든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 막 이런 거 올라가고 막 최근에 그랬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전채가 한전에서 이제 돈을 채권 시장에서 조달을 하는데 금리를 갑자기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국채 같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이자를 비싸게 달라고? 어쨌든 어제 이제 그거 발행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오늘 발행하기로 했던 일정을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금 조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채권 시장에 좀 안정적인 매수세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 떨어지고 또 일부 증권사가 이제 최근에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채권팀을 해체한다라는 보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이 이제 금리를 좀 올린 거로 보여진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 외에 투자자들이 환율도 올라가고 채권도 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악재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시장이 좀 밀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인데 제가 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게 며칠 전에 나왔던 저 뉴스 HBM4 공급가 50% 올린다 저 뉴스가 뭐 그냥 좋은 뉴스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HBM4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급을 지금 뭐 설계 문제 때문에 초기에 공급을 못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할 때 막 튕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 안 주면 우리 공급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내년도에도 강력한 어떤 지배력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준 계기. 그리고 마이크론의 어떤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내년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뉴스라서 저게 조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뭐 물론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뭐 이게 좀 하락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밀려버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익 IPS가 소부장 중에서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그때 곧바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적인 매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곧바로 못 올라가면 또 다른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들의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투자들의 매도가 이게 단기적으로 되게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근데 보면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나왔는데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거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격이 안 오른 거, 부담이 덜한 쪽으로 몰려간다. 그러니까 원래 강세장에선 주도주를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싼 거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불안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오늘 테슬라에서 그 머스크의 1조 원 패키지, 그 급여 패키지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근데 사실 그 조건이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테슬라 주가가 한 5배 올라가고 이러면 최대 1조 달러 패키지로 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머스크 효과가 좀 있으려나 했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돈 들이고 공들이는 거는 지금은 전기차 쪽보다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쪽이어서 사실 뭐 직접적으로 테슬라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하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대형주는 오늘 탑10 다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는 거래 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탑10 다 빠졌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뺀 게 오늘 21포인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광범위하게 이제 빠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두 종목의 어떤 집중적인 매도 강도는 좀 약해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코스닥은 이제 공시 나온 펩트론 빼놓고는 또 나머지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대형주 낙폭이 막 저 6%, 막 5%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 낙폭이 좀 유난하게 커서 코스닥 대형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계속 고전하고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그 계속 매도 2조 5천억, 그다음에 1조 6천억, 5천억. 그러니까 매도가 1조 원씩 줄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잘 보면 그 매도 규모는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매도 비중이 어제 30%인데 오늘 29.56%로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약간 줄어든 거예요. 팔던 애들이. 근데 매수가 어디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 23.5%에서 어제 약 25%로 올라갔고 오늘 27.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누군가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많이 파니까 이제 그 순매도로 잡히는 건지 어쨌든 매수가 어디서 좀 들어오기 시작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매도 강도가 25%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대규모로 잡힐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보면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직전에 매도 규모 좀 적을 때 나오던 현상이 다시 재현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둘 다 팔다가 오늘은 삼성전자는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량으로 매도하던 운용사들의 물량 정리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이건 뭐 하루 더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매수한 거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 특징은 없었고, 기관은 삼성전자, LIG 넥스원 뭐 이런 거 이제 팔았는데 방산주 쪽이 좀 매도에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삼성전자 외에는 매수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금융주,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 레인보우 로봇, 예, 그러니까 근데 로봇은 항상 레인보우 로봇이 매수이면 다른 쪽 로봇은 반대로 가 있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시소를 하거든요. 뭐 그대로 좀 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는 그렇다고 딱히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이 조금 종목에 눈에 띄게 많다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최근에 좀 일관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예,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지금 요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순위를 밑으로 내려서 보면 반도체 자잘하게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질 때 조금씩 예, 조금씩 사들이는 정도? 예, 그 정도의 움직임은 또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 과열론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역시 엔비디아가 풀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과열론 중심에 있는 어떤 엔비디아가 여기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문제가 조금씩 부작용을 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온 게 셧다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문이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수치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 계속 파는 게 가장 큰 문제. 제가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국인들 매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는 좀 줄었어요. 근데 4천억 원 이상은 시장이 버거워하는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보다 높죠.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재료 대비 그 낙폭이 다행히 삼성전자가 크지 않아서 그 극단적인 매도, 그러니까 뭐 비중 축소 이거 단계는 지나간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줄어든 김에 주초에 이제 삼성 SK하이닉스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해 하락 종목수,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 추이입니다. 이게 하락 종목수 다 그래프로 보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은 8월 1일 그때 양도세 기준
이 모호해져서 그때 뭐 다시 10억으로 가네 마랑 이런 거 나오면서 대투매 나오고 1,500개 하락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2위가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이 표 들고 막 뭐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 1,477개. 근데 오늘 장중에 올해 3위까지 갔었어요. 하락 종목이. 올해 3위까지 갔다가 나중에 줄어가지고 한 7, 8위 정도? 예, 그 정도로 끝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게 지금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 코스닥 지수 위치 보세요. 그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락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올해 조정 나올 때 5에서 7% 정도 조정이면 그 정도로 조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돌렸다. 그러면 그 위치라면 코스닥은 저점 나온 걸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위치라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 소형주 지수를 보면 8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8월 1일 종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똑같아요. 올라간 게 없어요. 코스닥 지수는 되게 올라갔는데 소형업종 지수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신용이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코스닥 신용 터질 수 있거든요. 신용이 터지면서 다른 종목을 팔아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위치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올해 몇 번 안 되는 ADR 바닥 이하까지 한참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엄밀하게 보면은 뭐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는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중소형주 종목들별로 따로 놓고 보면 거의 3달 동안 올라간 게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줍줍의 기회로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위치, 지표상 그렇게 되는 거랑 실제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의 평균적인 어떤 하락폭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돌리느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꼬리 달고 나면 항상 이틀 이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틀 이내가 둘째 날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무조건 돌리지 않으면 이튿날은 그냥 희망 고문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우리나라 증시 시황상 신용까지 털고 가느냐, 털리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날 보면서 또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참 기분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되게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그래도 또 요게 이제 이러다가 또 이제 또 시장이 또 바뀌고 하니까 예, 또 이제 그때 기대하면서 또 이제 마음 차분하게 다스리고 음악 들으시고 이렇게 또 좀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